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명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온 산, 온 들녘, 온 거리가 단풍과 낙엽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있죠.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떨어져서 낮에도 쌀쌀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 14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 압박, 북 대화 필요 없어, 이런 주제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미국이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면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당히 두 나라가 강경한 기조로 돌아섰죠. 이는 지난 7일 미국 고위급 회담이 무기 연기된 이후 양측이 비핵화 또 제재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부터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순방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핵 문제에 관해서 서두를 것 없다며 장기전을 시사한 데 이어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고한 것입니다. 뉴스 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우리 유튜브가 진짜다, 이런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 당 공식 채널 SSM으로 이렇게 표기했다는데요. 이 SM을 개설하면서 우리 유튜브가 진짜다, 보수 진영 유튜브에는 안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SM에는 쓸모있다, 글씨를 쓴다 등 의미가 있고 영어로 something special, 민조의 줄임말이라고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진영의 강세를 보이는 유튜브 등의 가짜 뉴스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주장해 왔는데요. 한편에서는 규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독자적인 채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슴 스튜디오 개소식과 함께 대표 동영상으로 이 대표의 먹방 티저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KTX 안에서 땅콩을 연신 입으로 가져가는 이 동영상은 3천여 명이 조회했지만은 좋아요 외에 싫어요란 반응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찬 이해찬 대표가 이거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뉴스 자키쇼 세 번째입니다. 국민 경제 더욱 나빠질 것 53%, 이런 주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앞으로 1년 동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3%였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였습니다. 이처럼 긍정 전망, 부정 전망 사이에 37%포인트 격차는 갤럽이 지난해 9월 경제 전망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자신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9%였고 좋아질 것은 16%,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2%였습니다. 실업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뉴스 아키쇼 네 번째입니다. DMZ 내 모든 화기 병력 남북 철수, 남북 간의 해빙 무도, 대결 국면이 이렇게 빨리 해소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남북은 어제 비무장지대 DMZ에 있는 GP 감시초소 중 시범 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시범 철수기로 한 남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이 오늘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면서 북한 측도 시범 철수 GP의 병력과 화기를 빼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측은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면서 일부 GP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북측도 일부 GP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시설물 파괴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 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Z에는 현재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는데 남북은 시범 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북 상징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 시설이 바로 DMZ고 판문점 경비병들이었는데 이제 남북한 경비병들이 권총 빼고 완장만 차고 지금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제 총이 없으니까 싸울 일 있으면 아마 주먹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해빙무도 대결 의식이 상징적으로 지금 없어진 겁니다. 대단한 남북한 관계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민생 외쳤지만은 정책 수정 없다는 이기 경제팀. 다음 2019년이 더 두렵다. 감원 칼바람.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조차 내년에는 많은 인원을 줄일 거라는 예고가 나와 있어서 내년이 더 어렵다, 두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나가라면서 일을 시키는 문 대통령의 독특한 인사.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임되고도 계속 일을 했죠. 남북회담 앞두고 경질이 됐으니까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해임이 되는데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임시켰어도 마무리를 하고 나가라는 문 대통령의 독특한 인사를 두고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다. 나는 그의 아래에 있다. 투톱 말 안 나오게 할 것.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갈등 이런 거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았고 엇박자 낸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한 셈이죠. 폴란드, 북한 노동자들 손에 쥐는 것은 월 27달러. 그렇게 고생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도 손에 쥐는 거는 월 27달러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중국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앵커가 등장해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뉴스를 진행하는 저 같은 앵커 대신 로봇 앵커가 등장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미국 소비자 기술 혁신상. 미국 소비자 기술 혁신상에 삼성전자가 30개를 휩쓸었고
LG전자가 19개 휩쓸어 대단히 국위를 위해서도 좋은 소식이네요.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다음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김준태 시인의 가을에서 겨울까지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고 찬바람이 부옵니다. 서로의 시린 어깨를 부비라고 사랑하라고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서로의 시린 발등을 덮어주라고 사랑하라고 더 먼 곳으로 떠나가서도 산들은 봉우리마다 흰 눈을 쌓아 올립니다. 서로의 숨결과 얼굴을 잊을까봐 사랑하라고 더 먼 곳으로 날아가서도 새들은 숲의 가지인들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행여 노래가 흐르는 길 벗어날까봐 마음과 향기 또한 슬픔에 바래질까봐 입지는 가을에서 눈 내리는 겨울까지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찬바람은 불어오고 불어갑니다. 두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별빛인 듯 반짝여주면서 아주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바로 요즘 분위기를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나무의 몸통과 가지와 잎과 낙엽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사랑하는 그 자체다. 지금 연인이 없는 사람은 어깨가 시려우니까 연인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는 것도 바로 시인은 사랑하라고 낙엽지고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시 언덕길 참 아름다운 시였죠. 김준태 시인의 가을에서 겨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영업 창업 70%가 미천 5천만 원 미만 이런 주제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창업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창업 자금이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잣돈이 5천만 원을 밑도는 500만 원을 밑도는 사람도 10명 중 3명이 넘었습니다. 영세 창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압박으로 직원 고용을 꺼리는 가운데 일자리를 못 구해 얼마 안 되는 자비를 털어 밥벌이에 나서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2018년 8월 비임금 근로 또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결과를 통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32.2%가 사업 자금이 5천만 원 미만이었다. 사업 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비율은 70.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만 원 미만 창업자 비율은 1년 전 28.3%였는데 올해 3.9%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글쎄요.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할 게 어떤 직종이 있을까요? 5천만 원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창업한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제18회 서울 빛초롱축제 오는 17일까지 이런 주제입니다. 매년 청계천의 11월의 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즌 축제 서울 빛초롱축제가 오는 17일까지 청계광장 일대, 수표교 일대에서 펼쳐진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빛초롱축제는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 또 청계천 일대에서 등을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인데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관광 마케팅이 주관합니다. 현장까지 교통편도 아주 다양합니다.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를 통해서도 빛초롱 축제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병법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보수의 대집결과 결속을 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삼구초리를 통해 모셔왔던 전원책 변호사는 장수의 그릇과 기계가 없었을까요? 결국 그는 여야 대치의 엄중한 전장에서 2달도 채 안 돼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중한 문서나 구두 통보가 아닌 스마트폰 문자 한 줄로 말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감탄고토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비정한 면이 있지만은 한때는 이 나라의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중심에 섰던 제1야당의 이런 처사가 공당다운 모습인지 좀 씁쓸하죠. 거리에 이리저리 뒹구는 나급도 쓸쓸하지만은 한국당 수뇌부의 이런 행동도 참 무게없고 쓸쓸해 보입니다. 뉴스프리온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